어느 날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놀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아니, 배가 왜 이렇게 나왔지? 남녀를 불문하고 나이가 들수록 팔, 다리는 말랐는데 배만 나온 분들이 많죠. 마른 것보단 살집이 있는 게 있어 보인다 하면서 애써 튀어나온 뱃살을 외면한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하지만 그런 분들조차 이런 생각은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예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젊었을 땐 허리 하나만은 진짜 날씬했는데, 며칠 다이어트를 해볼까? 그래서 며칠 열심히 윗몸 일으키기도 해보고 밥도 굶어보지만 여전히 배는 툭 튀어나와 있죠. 결국 당신은 포기하게 됐을 겁니다. 역시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 쉽게 뱃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그대로만 따라한다면 여러분의 배는 어느새 쏙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왜 중년이 되면 배에 유독 살이 찌는 것일까요? 과도한 음주, 지방간, 임신과 출산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초대사량 저하입니다. 기초대사량이란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우리 몸이 소모하는 에너지죠. 말 그대로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살이 더 잘 빠지는 체질인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초대사량은 점점 낮아집니다. 노화로 인해 근력이 줄어들고 지방이 더 축적되기 때문이죠. 특히 뱃살은 피와 지방과 내장 지방 두 가지 종류의 지방이 쌓이기 때문에 더 쉽게 살이 찌기 쉽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영 교수는 중년층의 근육량 감소는 흔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은 아니다.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해서 하나의 질환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체중에서 근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은 37%, 여성은 28% 이하면 근감소증으로 분류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것입니다. 사실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3시간 이상의 근력 운동을 해서 근력을 기르는 방법인데요. 이게 말은 쉽지 실천하기는 참 어렵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더 쉽게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뱃살을 빼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걷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이라고요? 맞습니다. 배우 김혜수 씨도 고현정 씨도 이 걷기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했죠. 걷기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걷기 위해서 헬스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따로 도구를 사지 않아도 되죠. 당신은 편한 운동화를 신고 집 밖을 나서기만 하면 됩니다. 또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되며 전신 운동이 된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알맞은 운동이죠. 물론 이 걷기에도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걷기 방법은 인터벌 워킹입니다. 말 그대로 걷기에 인터벌 간격을 두는 것이죠. 평상시 걷던 속도로 걸었다가 좀 더 빠르게 걸었다가 다시 원래 속도로 걷습니다. 네, 이게 끝입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걸었다 달렸다 걷는 것을 반복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이때 거리나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몸에 약간 땀이 나고 숨이 찰 정도로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을 늘려나가면 되죠. 특히 이 인터벌 운동은 시간 대비 가장 효율적인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운동보다 더 짧은 시간에 칼로리를 태우고 체지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일상이 너무 바빠서 따로 시간을 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든가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라면 나를 위한 개인 시간을 내기 힘들 테니까요.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출퇴근 때 한 정거장이라도 걸어가기, 점심 먹고 산책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 주부라면 빨래 돌리는 시간에 TV를 보는 대신 걷거나 장을 조금 더 먼 마트로 보러 가도 되죠. 지금 말씀드린 방법이 아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걷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걷기 운동에 익숙해졌다면 그 뒤에 근력 운동을 조금씩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헬스장에서 엄청난 무게의 바벨을 들어 올리거나 무릎에 무리가 갈 정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스쿼트, 플랭크 같은 운동을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근력 운동을 병행한다면 당신의 체지방은 더 쉽게 빠질 것이고 거미형 몸매에서 탈출해 탄탄한 복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아직도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식습관입니다. 다이어트는 시기가 80%, 운동이 20%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식이요법이 중요하단 소리죠. 나이가 들수록 국물이 있는 요리가 좋아지고 퇴근 후 동료들과 술 한잔하는 일이 잦아질 것입니다. 또 주부라면 가족들이 남긴 요리를 먹어 치우는 경우도 다반수죠.
후식은 꼭 과일로 마무리해야 하며 떡을 간식처럼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갑자기 굶거나 고구마, 닭 가슴살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는 등 극단적인 식이요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깐의 효과를 볼 수는 있어도 식이요법을 끝내면 요요 현상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먹던 그대로 일반식을 먹어도 됩니다. 먹던 식단을 갑자기 바꾸거나 굶는다고 해서 살이 쭉쭉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육과 수분만 쭉쭉 빠지죠. 결국 뱃살이 빠지는 대신 당신의 피부만 축 처지고 노화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노홍철 씨, 정준하 씨, 조세호 씨 등 급격한 다이어트를 한 연예인들을 보면 살은 많이 빠졌지만 급격히 노화가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건강한 식이요법이 필수이고 급한 마음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평소에 먹었던 일반식을 먹는 대신 양을 조금씩 줄여야 합니다. 보통 한 공기를 다 먹었다면 한 숟가락을 덜고 먹어보세요. 후식과 군것질도 바로 끊기 힘들다면 양을 조금씩 줄이면 됩니다. 음식을 억지로 줄여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몸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와 흡연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은 체내 흡수가 빨라 지방으로 쉽게 전환됩니다. 게다가 지방 분해를 방해하죠. 흡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흡연을 하면 나오는 호르몬 코르티솔은 지방세포와 반응하여 지방 분해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몸속에 지방이 쌓이게 합니다. 또한 코르티솔은 식욕을 촉진시키는 효과까지 있어 다이어트에는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위의 방법들을 한 번에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면 하나씩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보세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마다 당신의 허리둘레도 점점 줄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중년의 뱃살을 빼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방법이라고요? 그만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도 되겠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말은 이제부터 잊어야 합니다. 툭 튀어나온 뱃살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요. 뱃살에 내장 지방이 지나치게 축적되면 심장질환, 대사질환 등 성인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몸에 해로운 단백질, 호르몬, 화학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이죠. 또 치매 확률도 높아지며 남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단순히 보기에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에도 위험한 것이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운동과 식단 변화만으로도 날씬한 허리와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건강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올 테니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